이제까지 막장 드라마 많이 봤는데 효시민의 각자도생은 정말 막장입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시청하기가 힘든 수준. 작가님 유이한테 왜 그러시나요? 아무튼 결방을 너무 많이 했던 효시민의 각자도생 6회를 리뷰합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는 두 청춘을 볼까요? 남보라와 설정한 빌런 이야기입니다. 고시원에서 시끄럽다며 싸우던 두 사람. 남보라는 연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남보라 연기가 정말 오글거리는데요. 연기 못하는 척 연기하는 것이 남보라한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감독들이 기가 차다며 남보라를 당연히 떨어뜨립니다. 앞으로 남보라는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집에 허탈하게 돌아오는 도중 고개를 돌리니 설정한 빌런을 보는데요. 동네 아이들을 대신해서 인형 뽑기. 삼촌이 인형 꼭 뽑아준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설정한 빌런은 아직까지 잘생긴 것 빼고 다른 매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심하다는 듯 남보라가 쳐다보고 가고 이 두 사람의 앞날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남성진 가족 이야기로 가볼게요. 남성진이 퇴근하니 갑자기 파티를 퇴근 시간이 가까웠다면 같이 하던가 밑도 끝도 없이 임지은의 파티. 바로 공부 잘하는 딸이 올케어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 상위권 중에서도 상위권만 간다지만 너무 황당한 설정입니다. 게다가 임지은이 남성진한테 하는 말은 딸이 피부과 의사가 된다고 한다며 수술도 안 하는데 여자 직업으로 최고다.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대사가 아닐까요? 아무튼 딸을 피부과 의사 만들겠다는 임지은의 화를 내보지만 딸이 피부과 의사 되는 것을 반대하냐는 임지은의 말에는 반박 못하는 속상한 가장입니다. 윤미라에게 치료비 받은 100만 원까지 결국 빼앗긴 남성진. 우리나라 직장인 가장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속 터지는 빌런 김도연 이야기입니다. 김도연은 교통사고로 정영숙을 다치게 하고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합의서에 사인을 해달라며 부탁하는데요. 정영숙은 마지못해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유이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데 절대 지키지 못할 약속인데 속아버리는 정영숙 배우님 너무해요. 사인 받자마자 태세를 전환하여 아주 신난 김도연 정말 최악입니다. 게다가 정신 못 차리고 경마장까지 가서 도박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연하게도 경마 도박은 실패해서 있던 돈마저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김비주도 그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김비주는 효도와 달리 기뻐하는 모습. 바로 시리우스라는 말이 1등을 했다는 것. 김비주가 자기 말이었다는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는 효도는 김비주 집에 따라가는데요. 초대하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하준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준은 안타깝고 멋있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엄청 웃기게 나옵니다. 유이한테 뭐라 하며 알아서 운동하겠다는데 하준이 유이가 쳐다본다는 사실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리하게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다주는 모습에서 너무 붙어서 있는 모습에 작가님 너무 드라마지만 참. 아무튼 6시 오픈 시간 직전에 다쳤기에 다른 회원분들이 목격까지 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준을 데리고 병원 간 유이. 중요한 허리를 다치며 아프겠지만 뭔가 심통이 났는지 심술을 부립니다. 이 와중에 유이한테 고주원이 전화하며 이 모습을 하준은 질투합니다. 본인은 아픈 태 전화나 받고 있다며 나무라는 하준. 유이는 PT 해주겠다는데 하준이 거부하고 혼자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아무리 드라마지만 트레이너가 무슨 봉인가요? 헬스장에서 모든 치료 비용과 PT 선생님 교체까지 해주겠다는데
하준은 갑자기 유이한테 미운 정이 들어서 그냥 하겠다네요. 이건 대체 무슨 심경 변화인가요? 하준의 이런 모습에 당황스러운 설정이지만 갑자기 엄청 귀여워진 하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괴롭히는 어린 남학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남주인공 하준과 유이의 스토리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고주원이 전화하며 하준이 다친 것도 알고 있는데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고주원. 하준 말고 바로 유이 걱정을 하죠. 그리고 고주원이 혹시 까먹은 일 없냐며 물어보는데 갑자기 기억났다는 듯 고주원과 만나기로 했었던 유이. 못 만났다며 너무 미안해하는데 아무리 바빴어도 너무 심했어요. 우리 천사 고주원 형님은 다 잊고 유이에게 다시 만나자며 이번에는 데리러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이한테 힘을 주는 고주원 배우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가님은 병 주고 약 주시니 유이한테 병을 또 줍니다. 헬스장이 끝나고 퇴근하는데 남자 둘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사채업자 인당수에서 보낸 직원. 윤미라 빌런의 돈을 갚으며 이효도 돈도 갚지 못하면 안 된다며 협박했지만 내가 왜 갚냐며 했었죠. 결국 이효도가 도망간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엄청 화난 상황에 유이를 잡아온 것이죠. 그냥 잡아와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유이를 때리기까지 했고 얼굴에 상처까지 낸 사채업자들. 진짜 유이한테 왜 그러시나요, 작가님? 유이는 안 갚겠다 하다가도 갑자기 사채업자가 엄마랑 다른 가족들까지 협박하려고 하자마자 바로 무릎을 본인이 다 갚겠다고 선언해버리죠. 오늘의 세상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이가 고주원 만나는 것을 까먹진 않았나 봐요. 나름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얼굴에 상처가 나서 갑자기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왕창 삽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나요? 이것저것 다 사서 화장실에서 화장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오열합니다. 진짜 김도연 빌런이 생각해보니까 남한테 민폐 끼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상처를 가린 유이는 고주원 본부장님을 만나는데요. 진짜 고주원 형님 심쿵합니다. 유이를 보며 속상한 마음과 걱정의 마음. 바로 물어보지 못하고 사슴 같은 눈망울에 나는 유이를 좋아한다. 나는 유이를 사랑한다. 나는 유이 팬이다. 아무튼 다친 유이에게 자세히 묻지 않고 속상한 마음만 잘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나오니 안 되겠다 싶어 유이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는 고주원. 박력 넘쳐서 심쿵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힐링되는 모습이 고주원과 유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이를 웃게 해주는 고주원. 고주원도 나름 고민과 속상함이 있는데 유이를 만나면 진짜 미소 짓기에 그냥 둘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고주원은 같이 있으면 본인이 여자 때린 사람으로 볼까봐 유이를 외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유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려간 천사 고주원. 직접 약을 사서 발라주는 모습인데 왠지 청혼하는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고주원 모습에 반할 뻔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고주원은 뭐든 멋있게 나와서 작가 사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장면이 오래 안 가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 바로 태산그룹의 간신배 염전무. 태산그룹의 임원이 갑자기 죽었다며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며 고주원을 좋아하는 언론재벌 딸인 임주은이 나와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아나운서인데 뭔가 무서운 누나 같아요. 아무튼 고주원은 태산그룹 간신배들과 장례식장을 가게 되고요. 하준은 갑자기 호출된 남성진과 함께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준을 지켜주고 힘을 실어줘야 할 임원의 죽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영숙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몸 조심하라는 당부를 듣고야 맙니다. 앞으로 하준은 태산그룹을 되찾고 정영숙을 만나 유이랑 어떻게 행복하게
잘 이어질지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6회에서 유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속상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리뷰하면서 생각해보니 효시민의 각자 도생 매우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7회로 찾아뵙겠습니다.